안녕하세요. 이정환 원장의 자가면역TV, 저는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저번 동영상과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장 미생물과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동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장 미생물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장 미생물이라든지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번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은 그 이번 동영상을 보시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면역과 그 장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설명이 이제 100% 완전히 연구가 끝난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염두를 두시고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장 미생물과 면역에 대한 분야는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확실하게 그 면역이 영향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들의 과학자들이 동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떤 기전으로 인해서 어느 만큼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100% 연구가 좀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개념 정도로만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장 미생물이랑 그 면역의 상관관계를 보려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장 점막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 점막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바깥이에요. 이게 바깥, 그리고 안입니다. 이 안과 바깥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계인데, 이 경계를 보게 됐을 때 그 밖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게 되니까 음식물도 있고, 음식물과 관련한 이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좀 있죠. 그 장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 점막이 이렇게 해서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완전히 들어오지는 못하게 그렇게 좀 관계가 돼 있고, 이 점막 안쪽으로는 장에 이제 또 면역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에 이제 면역세포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대치 상태가 되는 것이 이 장 미생물과 면역계 연관이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로 구성이 돼 있고 얼마만큼의 어떤 숫자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면역세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면역세포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면역세포들이 괜찮은 균들, 그러니까 유익균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이 좋아서 이제 유익균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면역세포도 장이 이제 또 괜찮다, 우리 몸이 괜찮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특별한 어떤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콜레라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 균이 들어왔습니다. 콜레라 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장 미생물총이 1차적으로 이 콜레라 균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이 점막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콜레라 균이 이제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몸에 영향을 주면 큰일이 나는 거기 때문에 막 설사를 시키죠. 설사를 시켜가지고 막 나가게 하고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콜레라 균이 점막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점막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콜레라 균을 인식을 해가지고 어이구 큰일 났네, 우리 몸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네 하면서 이 면역세포들이 기능을 하고 다른 전신에 있는 면역세포들한테도 연락을 합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이제 병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도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치유 반응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장 미생물과 어떤 면역세포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근데 콜레라균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서 유익균이라던가 유해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율이 안 맞아져 가지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항생제를 갑자기 확 써버려서 유익균이 확 죽어버렸다, 아니면은 육류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식이섬유가, 제가 이제 1편에서 유익균들의 먹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익균들이 먹이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이제 아사 상태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면역세포도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합니다.
뭔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좀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면역세포가 긴장된 상태로 있게 돼요. 긴장된 상태로 있는데 이 긴장이라는 것이 좀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자가면역 질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굳이 반응을 안 해도 될 거에 대해서도 반응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제가 임상상으로 환자분들이랑 실험을 해봐도 이 장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제대로 이제 장 미생물총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장에 안 좋은 밀가루 음식이라던가 육류 섭취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 늘렸을 때 갑자기 통증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장 미생물과 어떤 면역세포의 관계를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충분히 또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과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의 이제 평소 관리에 이 장 미생물들이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제가 이제 1편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단쇄 지방산이라고 한글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단쇄 지방산이라는 게 얘네 균들이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얘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냅니다. 얘를 만들어내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못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인원 시대 때는 식량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면은 걔네들에서 이제 SCFA를 만들면은 그걸 또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식량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중요하진 않은데, 이 SCFA라는 게 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성분들이 면역세포 중에서 T세포가 있거든요. T세포 중에서도 이제 조절 T세포라는 게 있어요. 레귤레이터 T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절 T세포를 이제 장 점막으로 많이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가지고 얘네들이 풍부한 장 점막에는 이 T세포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조절 T세포가 요새 암이라던가 다양한 면역질환이라던가 이런 쪽에 관련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세포가 충분히 림프가 있는 경우에는 병이 잘 발생을 안 하고 또 병이 빨리 나을 수 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미생물들이 만드는 성분이 이제 우리 몸의 면역계에 바로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한 가지 예시를 좀 더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2011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경 부위에 병이 생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신경이 파괴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장 미생물 조성을 다르게 해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이제 장 미생물총의 어떤 조합에 따라서 자가면역 반응의 강도가 좀 달라지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 있어서 어떤 이 장 미생물총의 어떤 종류라던가 건강도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장 미생물총이 건강해야지만 어떤 우리 몸의 면역계도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장 미생물총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 이 장 미생물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다음번에 만들 컨텐츠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 보너스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장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